더 이상 침묵하는 민주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판을 치는 반민주주의 세력을 새로운 문화전쟁으로 물리치는 그 길만이 이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이 시대에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이라는 걸 믿습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구시대적 내분이나 버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내란 세력에게 이대로 정권을 다시 넘기겠습니까? 진격해야 합니다. 진격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앞장서 나아가되 이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두고 누군가는 촉법평론가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을 건물로 비유하며 대통령이 당을 재건축하려고 한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치는 건물이 아니라 강물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도 허물지 않고 더 많은 물줄기가 흐르도록 그 물길을 넓히되 강을 더럽히려는 자들에게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진격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18을 폭동이라 부르는 극우의 거짓을 반박한 제 트위터의 글을 직접 공유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문화전쟁의 중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애국 보수라 불리던 19살 청년이 제 책 1020 극우가 온다를 끝까지 읽고 말했습니다. 내 상처를 들여다봐준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래서 민주당이 입당한다. 정치가 다시 사람을 향하면 등 돌렸던 청년도 돌아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에 도전합니다. 위에서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원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사람으로서 당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진격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때도 많은 정치인분들, 의원분들이 여쭤보신 게 어떤 청년 정책을 해야 되냐라고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희망을 느끼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청년 세대에게 단절되지 않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차원에서의 문화전쟁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탈모야 건보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청년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남성 여초 커뮤니티, 남초 커뮤니티 다 되게 반발을 많이 보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지금 정치권이 필요한 거는 어떤 재원을 투입해서 시혜성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진행하고 있는 미래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적으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시민언론 뉴스타임에서 허재현 기자가 네.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얼마 전에 2원 모임에 와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것이 뒷말로 나오는데 네. 청년 세대로서 견해를 여쭈고 있습니다. 특히 외연 확장론 제3의 길 이것과 관련한 청년 세대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후보님 개인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불가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가장 강조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민주당이 지금의 기존 지지층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라는 게 수요자에게 응답해야 되고 그 수요가 빠르게 급변하는 이 판이다 보니까 더 빠르게 수요자에 응답해서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연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동감하는 바이고 지금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청년 세대와 단절되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실제로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든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순식간에 악마화와 가짜뉴스로 도배되는 일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전쟁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또 플러스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청년 세대들의 그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더 속도를 빠르게 진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반대표 출마 선언하신 김민석 의원이 당원 지선 청년 최고위원 제안했고 앞으로 청년시설 담당 관련해서 토론을 맡으신다고 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의원과 2030 대책을 부담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당권주자인 만큼 이분들이랑 향후 연대만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은 더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청년 세대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고 또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 공통된 의식은 지금 당대표 후보분들 모두에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청년 세대들이 어떠한 것들을 좀 문제시 삼고 있고
또 청년 세대들이 단순히 어떻게 느끼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도 이 사회에 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당대표 후보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각종 토론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드릴 예정이고요. 뭐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소통을 해왔던 그 두 후보분들이라서 앞으로도 잘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직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경기장에 뛰어든 하나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원분들이 가장 바라시는 거는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진격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되고 빨라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청년 직선 최고위원이 당원들의 그런 바람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면 저는 그 제도에 가장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뛸 생각입니다. 네. 재선이라고 하면 그 민주당 2030 지지율이 나타나는 평가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지지율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최고위원도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지 선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안될지 어떻게 지지율을 회복시킬지 우선 저는 이제 원외이고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출마 의사를 방송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지금 상당히 많은 당원분들께서 또 영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 또 오늘 이제 기자회견장 들어오는데도 많은 지지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원분들 사이에서 정말 민주당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그 차기 당 지도부에 정민철이라는 이 일개 청년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2030 지지율이 많이 빠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했던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 기성 정치인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2030 여성은 뭐 민주당이 집토끼다 이런 의식에 대해서도 머니투데이 조사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그 2030 여성들도 때에 맞춰서 스윙보터로서 민주당이 쓸모가 있을 때 투표를 했던 거지 뭐 민주당이라면 믿고 찍어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 조사 결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응원봉 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에게 계속해서 소통하고 또 응답하고 정책으로 현응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재명 정부가 정말 거시적으로 그려나가고 있는 이 AI 시대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생존 방식도 더 열심히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로 성과가 나타날 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다시금 청년들에게 현응감을 주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가장 핵심은 저는 민주당이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에 많은 청년들이 실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를 더 변화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 공통의식이 생기면 지지율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허동주입니다. 네. 같은 청년 후보인 김영남 후보와의 차별점 후보가 있습니다. 우선 김영남 후보님은 제가 정말 많이 존경하고 배우는 형님인데요. 김영남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더 SNS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더 이런 시민분들과 그리고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면서 뭐 때로는 정말 악플도 많이 달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윤어게인 집단에서는 정민철을 까는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되게 많이 뭐 영상을 올리고 뭐 이런 흐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로 제가 2030 세대를 대표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2030 세대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또 전파가 되는 그러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 관심이 욕이 될 때도 있고 뭐 비난이 될 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과 이 청년 세대들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밝혀질수록 뭐 시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널에 이재명 정부가 잘 하고 있는데 청년 세대들이 잘 와닿지 않고 있다라는 강한 선택을 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여당의 대응은 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가 아직 제가 과목에서 좀 안 와닿고 선관위 부정선거 시기에 관련해서 우리 SNS 활동에서 청년은 여론 물줄기를 받고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최고로서 여당 수족 일원이 되시면 현재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스스로 제약이 따를 것 같아요.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출마하시게 된 그런 지점에서 계기가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SNS에서는 코스피 뭐 8천, 9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코스피 상승조차도 연기금을 통해서 정부가 끌어올렸다라든지 혹은 뭐 국민의힘 당지도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뭐 중국 자본이 개입했다라든지 뭐 이런 음모론들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있는 그대로 전파되지 않고 온갖 악마화와 가짜뉴스와 음해로 뒤덮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계속해서 지금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제 정치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또 정부를 가까이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온 힘을 다시 뛰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다 뭐 중국으로 도배된다니 동산화라든지 뭐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음모론으로 다 제기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래 팩트체크 컨텐츠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당 지도부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정치인으로서 이름으로 계속해서 전달이 된다면 분명히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당선이 된다고 급격하게 변하진 않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흐름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우상향 곡선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혹시 그 논지가 뭐였죠? 네네. 아, 제약이요. 네. 제가 사실 잠실 선관위 사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좀 공적인 포맷을 내려놓고 또 문화전쟁 했던 적도 있는데요. 사실 뭐 당 지도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나름 제약도 생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더더 제가 얘기하는 발언들이나 정책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제가 당 지도부에 가게 되면 오늘 출마 선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당의 시스템을 개혁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당의 홍보 전선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정말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서 각계전투하고 있었고 사실 문화 전선이 구축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제 정청래 당 지도부는 정말 뭐 열심히 해오셨습니다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그런 극우 진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청년 세대로서 되게 강하게 받고 있었고 항상 왜 내가 이걸 대표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라는 좀 문제의식이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당 지도부에 간다면 가장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제는 부족하다. 더 근본적인 시스템과 구조를 통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남성에서 서울시장의 후보 들어가면 70% 가까이 지지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제가 어디 언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조회수를 정원호 후보랑 오세훈 후보를 비교를 한 기사가 있었어요. 거의 10배에서 15배 정도 차이 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세훈 후보는 거의 뭐 몇천만 회였고 정원호 후보는 300만 회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정원호 후보께도 SNS 전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민주당 캠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걸 해도 될까? 해서 하지 않고 피해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치인은 정치를 이야기함으로써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먹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회해가는 추세들도 민주당 안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정원호 후보에게는 정치인으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 부분이 컸고 오세훈 후보에게는 뭐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같은 걸로 보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라든지 비전 같은 것들을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더 열심히 컨텐츠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조회수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또 20대 남성과 그 20대 남성 내에서의 그 득표율을 가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지 않은가. 오세훈 후보가 저는 선거 막판에 돌풍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선 일주일 전부터 서울시장 선거 위험하다고 방송 계속해서 밝혀왔고 저는 그러한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아직도 구시대적 내용이 남아있고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또 선언에서도 말씀해주신 소폭평론가이나 얘기가 하셨잖아요. 뭐 얘기했던 것처럼 유시민 작가를 좀 위시해서 민주당의 아직 공동 지지층들은 후보님이 청년시들은 이제 들어오시면 비난이나 이렇게 갈등이 오히려 더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세대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제 채널에 가장 많은 구독자 세대 비율도 40, 50, 60 세대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세대가 저를 비난하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실 민주당의 소위 이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께서 민주당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재건축이 아니라 강물이다. 그래서 뭐 저든 혹은 어떤 청년 평론가든 그러한 빠른 물줄기들이 민주당 안에 들어올 때 민주당이라는 강물이 더 넓어지는 거고 그 강물들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더 유연하게 민주당이 또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세대도 또 50, 60 세대 분들이시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가 아니라 어느 이제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